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7월 17일은 재헌절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헌법이 제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네, 토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주요하게 전해드릴 소식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네, 주요하게는 이 중국 대사관에서요, 앞으로는 이 중국 여권을 신청을 하거나 연장 신청을 하거나 또 중국 여행 허가증을 신청을 할 때 이제는 앱을 통해서 이제는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월 20일부터 이제 앱을 출시를 했다 해서 이제 중국 대사관이 공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요. 한국의 통계청이 2020년 이 국제 인구 이동 통계 결과를 발표를 그저께 1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에도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중앙일보가요, 이 코로나에도 지난해 중국인 입국이 96,000명이었다. 입국 이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그게 등록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기 체류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입국자 수가 23만 3,000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간에 이 출국한 외국인 수는 36만 2,000명. 그러니까 입국자 수보다는 아무래도 이 출국한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국자 수가 거의 한 13만 명 정도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자가 2019년 대비 20만 5천 명 정도가 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만 3천 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게 됐는데요. 한 46.8%, 많이 감소됐죠. 절반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는 보니까 한 43만 명 이상이 한국의 장기 체류 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들어온 건데, 어쨌든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3만 3천 명이 한국에 들어온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입국자 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 중국 국적자의 입국자 수는 약 10만 명, 정확히 보면은 9만 6천 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4만 2천 명 정도가 이렇게 좀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 9만 6천 명 정도 2020년도에 한국에 이렇게 장기 체류 중국 국적자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많이 들어왔냐? 27.6%가 취업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 취업 목적이니까 아마 이 중국 동포들은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들어온 그런 상황이 많겠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유학, 연수 등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20.9%. 유학이나 연수는 일반 중국 동포보다는 이제는 한족이라고 할까요? 이 중국인들이 아마 대다수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니까요. 그래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들어온 사람들도 19.1%에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결혼, 이민 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15.1%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가 9만 6천 명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취업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27.6%, 재외동포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19.1%. 두 합쳐 보면은 그래도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들이 그래도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한 5만 명 정도는 이 중국 동포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통계청이 이런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는 입국하고 출국한 사람 상황이 됐는지 요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전해드릴 기사는요, 매일경제가요, 왜 한국에 가려고 하는지 알겠다. 이 중국 포털 한때 장악한 한국 최저임금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밤이죠. 이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2022년도에 최저임금을 5.1% 인상을 한 9,160원으로 이렇게 의결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9,160원으로 최저임금을 5.1% 인상을 했지만은 이 노동계에서는 너무 적게 올렸다고 하면서 여기서 상당히 불만족을 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요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국의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이 중국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뭐 중국의 온라인 이 포털 사이트에 뭐 검색어의 상위 수준에 올라갈 정도로요. 그래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9,160원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중국의 그 현지 언론들이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계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 현지 네티즌들, 중국인들이죠. 시간당, 그러니까 9,160원이 이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52위안, 이 결정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의 최저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에 이렇게 놀라는 그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저임금이 일반적으로 12위안, 그러니까 117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사에 한 누리꾼들이 이렇게 댓글을 단 걸 보니까요.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는 22위안도 있지만은 6 내지 7위안을 주는 곳도 있다. 그리고 한국과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또 산둥지역 사람들이 왜 한국에 가려는지 알겠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 한국에 출장을 가봤는데 5일을 근무하고 공장 근무자는 주 2회 토요일 8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은 쉰다. 또 우리는 언제 절반에 도달할 수 있을까? 뭐 사악한 자본주의 아직도 불만족인가? 뭐 한국으로 일하러 가자 등 이런 반응들, 중국의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매일경제는 중국의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한국하고 중국의 이렇게 최저임금,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알게 됐는데요. 네, 어쨌든 뭐 좀 중국하고 한국의 이 최저임금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7월 14일 이 중국 영사관이 공지한 내용입니다. 7월 20일부터 이 중국 대사관은 여행 허가를 중국 영사관 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출시를 했다는 이런 안내를 했는데요. 이 중국 영사관 앱은요, 이 여행, 그러니까 여권, 여행 허가, 또 이거를 온라인 신청 기능을 이렇게 좀 활성화를 한다. 그리고 기존에 그 제외 여권 신청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이제는 좀 폐쇄를 시킨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권을 연장을 신청을 하거나 여권 허가증, 여행 허가증을 신청을 할 때는 이제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또 유효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또 비자 페이지가 만료될 예정에 있거나 또 여권의 위간이 크게 변경된 경우에 바로 이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행 허가가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반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분실, 도난 또는 손상된 여권 또는 여행 허가증 뭐 이런 것들을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영사 앱은요, 뭐 애플
앱스토어 또는 텐센트 앱스토어, 화웨이 앱스토어 여기서 중국 영사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중국 대사관 쪽에서는 편리하게도 이 QR코드를 또 이렇게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스캔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앱을 다운을 받게 되면은요, 이제는 회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중국 현지 이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정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안내에 따라서 중국 신분증 번호 그리고 일반 여권 번호 이거를 입력을 하고 실명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는 앱을 통한 인증서 신청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신생아 출생 후 처음으로 여권, 여행허가 신청을 할 경우 그리고 여전히 이 현행, 관행에 따라서 우편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생아가 출생을 한 후 처음으로 여권이나 여행허가 신청을 할 경우는 앱을 통해서 못하고요. 현행대로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줘서 접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콩, 마카오, 또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행허가를 신청,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는 별도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메일 주소도 그래서 이렇게 명기를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상, 대체 여권 신청,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직접 영사관에 가셔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20일부터 중국 영사 앱이 이제 출시가 돼서 이렇게 이제는 앱을 통해서 여권 신청, 여장 뭐 이런 거를 또 여행 허가증 신청 뭐 이런 거를 실시를 한다. 뭐 그런 내용 안내를 했다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